DTN 27 생성 AI 1번 바드와 챗 GPT 정치적 편견, 사실 및 도덕성에 대한 구글 바드와 오픈 AI의 챗 GPT 비교. 챗 GPT 우크라이나 사태는 외교로 해결을. 바드 러시아 침공은 명백한 실수. 브루킹스 연구소 2023년 3월 23일 배럴 웨스트. 최근 챗봇 열풍이 뜨겁습니다. 생성 AI, 제너레이티브 AI 기술과 관련된 3가지 영상을 제작하여 차례대로 내보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번 구글 바드와 오픈 AI의 챗 GPT 비교. 2번 챗 GPT는 교육의 벗인가 적인가. 3. 생성 AI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가장 뜨거운 기술 개발 중 하나는 인간의 질문에 창의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생성 인공지능입니다. 이 생성 AI 기술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무엇보다도 텍스트 답변, 이미지, 비디오 또는 코드를 생성합니다. 많은 저널리즘 및 학술 평가는 이러한 알고리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많은 수를 초과할 수 있는지, 문제를 해결하는지, 창의적이 되는지, 또는 복잡한 도덕적 딜레마를 분석할 수 있는지와 같은 AI 기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거나 주요 논란과 관련된 주제를 검색합니다. 앞으로 생성 AI 모델의 실제 테스트는 정치적 편견, 완전성, 도덕성 및 정확성과 같은 기본 표준과 비교하여 답변이 어떻게 유지되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그에서는 오픈 AI의 챗 GPT 모델과 최근 사용자를 플랫폼으로 초대한 바드 구글닷컴의 구글 바드를 조사하고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AI의 대응 방식. 나의 특정 문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틱톡 금지, 도널드 트럼프 및 조 바이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래 표에서는 AI 크리에이션이 시민 담론과 대중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각 알고리즘이 이러한 주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비교합니다. 바드는 챗 GPT와 3가지 다른 답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르게 작동하지만 이 분석에서는 첫 번째 답변만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교는 각 도구가 제공하는 자료와 판단의 종류에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침공에 대해 물었을 때 바드는 명백히 침략을 비난하고 실수라고 말했고, 챗 GPT는 그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편을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후자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외교를 통해 해결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물론 그 입장은
러시아를 침략에서 벗어나게 하고 침략에 대한 정치적 분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틱톡 금지에 대해 챗GPT는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고 트럼프가 2020년에 앱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언급했으며 바든은 미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젊은이들 사이의 인기 및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수입원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도구 모두 주로 사실에 충실했지만 각각 다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는 트럼프의 탄핵과 2021년 1월 6일 반란에 연루된 것을 인용했지만 바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후자는 트럼프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성격과 정책으로 알려진 복잡하고 양극화된 개인이라고 언급했지만 그가 양극화되고 논란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의 경우 바든은 자신의 성과를 일부 성과와 여러 문제가 있는 잡동사니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의 떨어진 그의 낮은 지지율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챗GPT는 지도자에 대한 평가가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의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생성적 AI 사용이 더 멀리 보급됨에 따라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과 알고리즘이 만드는 응답 유형의 차이가 여론, 입법 조치 및 시민 담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실적 또는 판단적 AI를 원하는가? 두 도구 모두 사실에 입각한 것이 유용하지만 각각 주제에 대한 의견과 해석의 수준을 강조하자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후자에 대해 일부 주장은 트럼프 및 바이든을 부정적인 맥락에서 캐스팅하므로 사람들이 해당 개인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의 탄핵, 바이든의 낮은 지지율, 21년 내란에서 전직 대통령의 역할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독자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관점의 지도자를 두기도 합니다. 모든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AI 설계자는 포함할 사실과 응답을 맥락화하는 방법에 대해 선택합니다. 인간 큐레이터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결정은 정보 생태계의 풍부함, 품질 및 공정성에 중요합니다. 암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디자이너는 세상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 가치 및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 AI는 중요한 발전이지만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정치 행자를 판단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알고리즘 설계자는 AI가 얼마나 사실적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의견과 판단이 정보 표시에 중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중립적이라는 것이 중립적인 결론을 내리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 사실적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사실이 가장 중요한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는 방식은 우리의 새로운 정보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생성 AI의 비교 결과 러시아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야 합니까? 구글 바드 아닙니다.
러시아는 2020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침공은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침략은 또한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망이 중단되었습니다. 침략은 국제사회의 대다수에 의해 비난을 받았으며 러시아는 많은 제재를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가 영토와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열망에서 동기를 부여받았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동기가 부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를 보호하려는 욕구에서 동기가 부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의 침략의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이 실수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침략은 막대한 고통을 초래했으며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침공은 또한 러시아의 명성을 손상시켰고 많은 제재를 초래했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 AI 언어 모델을 들어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편을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군사적 침략이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수많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 분쟁은 관련된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면서 항상 평화로운 수단과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된 모든 개인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와 국제기구의 책임입니다. 미국 의회는 틱톡을 금지해야 하는가? 구글 바드 틱톡 금지에 대한 결정은 쉬운 답이 없는 복잡한 결정입니다. 국가안보 문제, 개인정보보호 문제, 경제적 영향을 포함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틱톡은 사용자가 짧은 동영상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앱입니다. 이 앱은 중국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틱톡이 중국 정부에서 미국 시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선전을 퍼뜨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앱이 사용자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틱톡에 대한 금지는 미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앱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으며 많은 크리에이터의 수입원입니다. 금지는 또한 틱톡을 광고에 사용하는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틱톡 금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미 의회에 달려 있습니다. 쟁점의 양측 모두에서 강력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 AI 언어 모델로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편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틱톡은 바이트댄스라는 중국 회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앱입니다. 특히 젊은 청중 사이에서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틱톡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관행과 중국 정부와의 잠재적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 문제를 이유로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법원에 의해 차단되었으며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은 앱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틱톡과 같은 앱을 금지하는 것은 콘텐츠 제작자와 인플루언서를 위한 주요한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위한 엔터테인먼트의 연결의 원천이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미국 의회가 틱톡을 금지해야 하는지 여부는 국가안보, 데이터 프라이버시, 경제적 영향, 개인의 자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모든 결정은 이러한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잠재적인 결과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구글은 브루킹스 연구소에 대한 일반적인 무제한 기부자입니다. 이 기사에 게시된 결과, 해석 및 결론은 전적으로 저자의 것이며 어떠한 기부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데를 M. 웨스트 선임연구원 기술혁신센터 더글러스 딜런 정부연구위원장 인공지능 검색 엔진 구글 바드는 대형 언어 모델 람다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검색 엔진 서비스이다. 구글에서 2023년 2월 6일 기사로 공개했는데 몇 주간의 테스트 후 자사 검색 엔진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오픈 AI의 챗 GPT가 2022년 11월 이미 공개됐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GPT를 결합한 검색 엔진인 뉴빙을 공개한다고 하자 구글에서도 그 대항마 기록으로 내놓은 것. 구글에서는 바드가 챗 GPT와 달리 웹에서 정보를 가져와 답변하기 때문에 좀 더 기반 정보가 최신임을 내세우고 있다. 검색 엔진의 최강자인 구글인 만큼 제대로만 개발된다면 검색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구글은 미국과 영국의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바드의 테스트를 시작했다. 뉴빙 초창기와 마찬가지로 웨이트 리스트에 등록하고 구글로부터 성인 이메일을 받으면 사용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이용하려면 VPN을 이용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의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영상 편집, 브루 시스템, 영어 초역, 구글 번역, 요약 정리, TTN 박종기 박사. 제안사항이 있는 분은 사나이TV@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